여러분은 다이소에서 5,000원이 넘는 물건을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27년째 가격 상한선을 지키는 회사가 있습니다. 매달 600종의 신상품을 쏟아내고 하루에 100만 명이 찾아오며 연매출 4조 원을 돌파한 대한민국의 국민 가게, 바로 다이소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일본 기업으로 오해받아서 불매운동의 표적이 된 적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놀라운 건 창업주의 과거인데요. 45이라는 늦은 나이에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난 실직자였고 아내와 초등학생 딸 둘을 먹여 살려야 했던 중년 가장이었습니다. 그가 막막한 상황에서 선택한 건 일본의 생활용품을 떼다 파는 보따리 장사였죠. 과연 실직한 40대 가장이 어떻게 국민 가게의 주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44년 12월 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박정부, 훗날 다이소를 창업하게 될 인물이에요. 박정부는 서울 영등포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한양대학교 공업경영학과에 진학했고 대학을 졸업한 후인 1973년에는 구로공단에 있는 풍우실업이라는 회사에 입사하게 됩니다. 정우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였는데 박정부는 이곳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 결과 최연소 생산관리자로 발탁됐고 승진을 거듭해서 결국 공장장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죠. 1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회사에서 꾸준히 일하면서 가정도 꾸렸고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8년 그의 인생에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칩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민주화 열기로 들끓고 있었고 전국의 공장에서 노조 파업이 일어나던 시기였어요. 풍우실업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노사 갈등이 점점 격화되면서 박정부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공장장이라는 위치 때문에 경영진과 노동자 사이에 끼어버린 거죠. 결국 그는 회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퇴사였지만 사실상 쫓겨난 것이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16년간 청춘을 바쳐서 일했던 회사였는데 하루아침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됐으니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45살의 나이에 아내와 초등학생 두 딸을 둔 가장이 갑자기 실직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완전히 무너졌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박정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기로 결심한 건데요. 평생 남의 밑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해왔는데 이제는 내 사업을 직접 해보자고 마음먹은 겁니다. 같은 해에 박정부는 동생과 함께 무역회사를 차리게 되는데 이름은 한일맨파워였습니다. 바로 이 회사가 훗날 다이소의 모태가 되죠. 무역회사를 차리긴 했지만 자본도 없고 인맥도 없는 중년 사업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정부는 직접 발로 뛰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전국의 공장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품질 좋은 생활용품을 찾아다녔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주방용품, 문구류 같은 것들이었는데요. 크기는 작고 가격은 저렴하지만 일상에서 쓸모있는 물건들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일본에 수출하기 시작했죠. 당시 일본에서는 백엔숍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가게가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물건을 100엔, 그러니까 한화로 약 1,000원 정도에 파는 균일가 매장이었는데요. 일본의 다이소 상요라는 회사가 대표적인 백엔숍 체인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박정부는 바로 이 백엔숍에 납품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물건을 저렴하게 구해다가 일본에 파는 것이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사실상 보따리 장사나 다름없었죠. 그는 직접 일본을 오가면서 바이어들을 만났습니다. 언어도 서툴렀고 문화도 달랐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유일한 무기는 품질이었습니다. 어차피 가격은 100엔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같은 가격이라면 더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승부를 보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박정부는 협력 공장들을 정말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제품 하나하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품질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다시 만들게 했어요. 1,000원짜리를 팔더라도 10,000원어치의 품질을 내자는 게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이런 노력은 결국 결실을 맺게 되는데요. 일본 다이소 상요가 한국의 아성산업을 주요 납품업체로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1992년 박정부는 정식으로 아성산업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성이라는 이름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어요. 바로 그의 어머니가 직접 지어준 이름이었는데요. 한자로 아시아, 이룰성, 아시아에서 성공하라는 뜻을 담은 이름이었죠. 일본에 물건을 납품하면서 박정부는 계속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백엔숍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도대체 한국에서는 왜 이런 가게가 없는 걸까? 당시 한국에는 균일가 매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모든 물건을 1,000원에 판다는 발상이 사람들에게는 너무 낯설었던 거죠.
유통업계 전문가들은 대부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정서에는 맞지 않을 거라고, 절대 안 통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박 정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사고 싶은 마음은 어느 나라 사람이나 똑같다고 생각했거든요. 1997년 5월, 드디어 그날이 옵니다. 서울 천호동에 13평 남짓한 아주 작은 가게가 문을 열게 되는데요. 이름은 아스코이븐 프라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최초의 균일과 생활용품 매장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처음부터 순탄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손님들은 1,000원이라는 가격표를 보면서 오히려 의심부터 했어요. 이게 정말 1,000원이야? 품질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고 선뜻 지갑을 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박 정부는 오직 품질로만 승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손님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물건 하나하나를 설명해주고 사용법도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이렇게 하나씩 신뢰를 쌓아 나갔죠. 그런데 가게를 연 지 몇 달이 지나서 한국의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가 들이닥칩니다. 바로 외환 위기였습니다. 1997년 말 대한민국은 외환 위기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멀쩡하던 대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졌고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났으며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던 암울한 시기였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위기가 다이소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외환 위기로 인해서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기 때문인데요. 비싼 물건은 더 이상 사지 않고 저렴하면서도 실용적인 물건만 찾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1,000원짜리 균일가 매장이 갑자기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입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천호동에 가면 1,000원에 좋은 물건 파는 신기한 가게가 있다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매장 앞에는 줄까지 서게 됐습니다. 박 정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매장을 늘려갔습니다. 1998년, 1999년 매년 새로운 매장이 계속해서 문을 열었죠. 외환 위기로 인해 다른 모든 것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아스코이븐 프라자만은 거침없이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2001년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일본 다이소 상요가 한국 아성산업에 지분 투자를 제안해온 건데요. 일본 다이소는 약 38억 원을 투자해서 아성산업 지분 34%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회사 이름을 아성다이소로 바꾸게 되죠. 일본에서 이미 성공한 다이소라는 브랜드를 한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때부터 다이소를 일본 기업으로 오해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실관계는 달랐어요. 일본 다이소는 어디까지나 투자자였을 뿐이고 경영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박 정부 회장에게 있었거든요. 게다가 박 정부 회장의 지분은 43%로 일본 다이소의 34%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이소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박 정부 회장은 이것을 1,000원의 철학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이소에는 굉장히 독특한 가격 정책이 있는데요. 모든 상품은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이렇게 딱 6가지 가격 중에 하나로만 팔립니다. 그 사이에 가격은 존재하지 않아요. 700원짜리 상품도 없고 4,500원짜리 상품도 없습니다. 보통 회사라면 원가에다가 적정한 마진을 붙여서 가격을 정하잖아요. 원가가 800원이면 거기에 마진을 붙여서 1,200원에 팔고 원가가 1,300원이면 마진을 붙여서 1,800원에 파는 식으로요. 그런데 다이소는 이 순서를 완전히 거꾸로 합니다. 가격을 먼저 정해놓고 그 정해진 가격 안에서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죠. 이 상품은 1,000원에 팔 거야. 그러니까 1,000원이라는 제약 안에서 최대한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야 해. 이것이 바로 다이소만의 역산 구조인 겁니다. 사실 이 방식은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혹독한 요구일 수밖에 없어요. 마진이 많이 남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박 정부 회장은 공급업체들을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마진은 적지만 그 대신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전국에 있는 1,500개 매장에서 다 팔린다. 그러니까 박리담회로 함께 가자고요. 실제로 다이소의 물량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단일 상품 하나가 수백만 개씩 팔려나가거든요.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개당 마진이 적더라도 대량으로 납품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손해가 아닌 셈이죠.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이소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바로 뷰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겁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다이소에서 화장품을 판다고 고작 1,000원, 2,000원짜리 화장품이 품질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겠어?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2023년 10월 VT 코스메틱에서 만든 리들샷이라는 제품이 다이소에 입점하게 됩니다. 가격은 고작 3,000원이었는데요. 백화점에 가면 비슷한 효과를 내는 제품이 수만 원에 팔리고 있었거든요. 거의 10분의 1 가격에 비슷한 제품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리들샷은 출시되자마자 품절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매장에 물건이 들어오면 불과 몇 시간 만에 다 팔려서 동이 났어요. 2024년 3월에는 손앤박이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컬러밤이 등장합니다. 가격은 역시 3,000원이었는데요. 발색이나 질감이 63,000원짜리 명품 립밤과 거의 비슷하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이 제품을 샤넬 저렴이라고 불렀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입소문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죠. 2025년 기준으로 다이소에 입점한 뷰티 브랜드는 100개가 넘고 제품 수는 700종을 돌파했습니다. 2023년 말에는 26개 브랜드에 250종이었으니까 불과 1년 반 만에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에요. 이제 다이소는 올리브영과 함께 대한민국 뷰티 시장의 양대축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다이소의 성장 속도는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2014년에 연매출 1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했는데요. 천호동에 첫 매장을 연 지 17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연매출 2조 원을 돌파하게 되고 2022년에는 3조 원을 넘겼죠. 그리고 2024년에는 연매출 3조 9,689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제 4조 원 돌파가 정말 코앞에 다가온 상황입니다. 영업이익도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2024년 영업이익은 3,711억 원이었고 영업이익률은 9%가 넘었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더 놀라운데요. 같은 가성비 유통을 내세우는 쿠팡의 영업이익률이 1%대이고 이마트는 0%대에 불과하거든요. 1,000원짜리, 2,000원짜리를 팔아서 9%가 넘는 마진을 남긴다는 게 쉽게 믿기지 않지만 이것이 바로 다이소의 저력인 거죠. 매장 수는 2023년 기준 1,519개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드디어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박정부 회장이 이끄는 아성 H&P가 일본 다이소 상요의 지분 34% 전량을 전부 매입하기로 한 건데요. 인수 금액은 무려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22년 만에 일본 측 지분을 완전히 인수한 것이죠. 이로써 다이소는 명실상부한 토종 한국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다. 박정부 회장은 그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국정 논란은 완전히 끝났다. 다이소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완전한 한국 기업이다. 2025년 현재 박정부 회장의 나이는 80세입니다. 보통 이 나이가 되면 은퇴해서 편하게 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현장을 직접 누비고 다닙니다. 박정부 회장은 지금도 직접 매장을 방문해서 상품들을 하나하나 확인한다고 해요. 이 상품은 왜 생각보다 잘 안 팔리지? 진열 방식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그는 언제나 현장에서 직접 답을 찾으려고 하죠. 검소하기로도 유명한데요. 억만장자가 됐지만 평소의 생활 방식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화려한 것을 싫어하고 지금도 여전히 소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어요. 박정부 회장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장녀 박영주 씨와 차녀 박수연 씨인데요. 두 딸 모두 현재 아성다이소 경영에 참여하고 있어서 언젠가 박정부 회장이 물러나더라도 가업을 이어받을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셈입니다. 45이라는 늦은 나이에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난 실직자가 있었습니다. 보따리 장사로 시작해서 일본의 생활용품을 떼다 팔던 중년 가장이었죠. 그가 서울 천호동의 13평짜리 작은 가게에서 시작한 사업이 33년이 지난 지금 연매출 4조 원에 육박하는 국민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박정부 회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고객이 물건을 보고 와, 이게 진짜 1,000원이야? 하면서 놀라는 그 말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5,000원을 넘기는 그 순간 다이소는 더 이상 다이소가 아니다. 27년 동안 단 한 번도 가격 상한선을 어기지 않으면서 매달 600종의 신상품을 쏟아내고 하루에 100만 명의 손님을 맞이하는 가게, 일본 기업이라는 오해까지 벗어던지고 완전한 한국 기업으로 독립한 회사, 이것이 바로 다이소의 역사입니다.